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걸까요? 이 트럼프 1기 때보다 트럼프 2기 때의 무역 전쟁은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고요. 또 월가에서는 약달러를 전망한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내 증시는 밸류에 대한 매력도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작년에 팔 만큼 다 팔아서 지금 악재가 나오더라도 더 이상 팔 만한 게 없다라는 평가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3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고 있고요. 유가 증권시장은 2,526선, 코스닥은 73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으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양대 시장에서 모두 다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330억 원대의 매도 우위고요. 기관만이 나홀로 순매수입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사자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고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포착됩니다. 규모는 크지 않고 오늘 외인 기관이 어떤 종목 사고 있는지 매수 리스트 확인하시죠. 외국인은 최근에 핫한 종목만 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지금 3일 연속으로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주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월가의 평가와 함께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목도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컸던 낙폭을 계속 만회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 인터넷 대표주 계속 잘 갑니다. 삼양식품은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3천억을 뛰어넘었다.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 들어갔고요. 하나금융지주도 단기 순이익이 역대 최대다. 실적주에 대한 관심도도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기관 순매수도 보시죠. 자, 기관의 관심은 지금 상당합니다. 상당히 로봇이나 반도체, 바이오 쪽으로 많이 몰려 있고요. 반도체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이수페타시스, 로봇 안에서 레인보 로보틱스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 삼천당 제약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기관 순매수 3위 자리에 들어갔고요.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 루닉 같은 의료 그리고 의료 AI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데다가 바이오 쪽은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함께 체크하시고요.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탑10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설 때 쉬었더니 좀 오랜만에 뵈는 것 같아요. 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차장님께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반도체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 삼성전자를 3거래 연속으로 지금 매수 리스트에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IB들이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40명 중에 37명이 매수 의견 제시했고 죽지 않았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 구글이나 MS,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라는 점의 포인트거든요. 수요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엔비디아의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좀 살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 분위기도 좀 달라질까요? 우선 중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위험 요인이 발생된 것은 맞습니다. 딥시크가 너무 이제 효율적인 데이터를 공개를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될 의미가 있을 것이냐라는
일말의 의구심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에 이것을 걱정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결국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반도체 업체들의 하드웨어 업체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 방송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지금 빅테크들은 경주마와 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경마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런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러한 경주마들 같은 경우는 양옆을 돌아보지 못하게 안대 같은 거를 씌우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시키죠. 네. 지금 빅테크들의 투자의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결국은 AI의 효율성,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당장의 이 AI 헤게모니를 내가 잡아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급한 심리,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의 집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투자가 진행됐을 때 결국은 그 수혜를 누가 가장 많이 받을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엔비디아, 그리고 그 뒤에는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여러 반도체 하드웨어 업체들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번 현상에서 좀 달라진 것은 결국은 딥시크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회사가 뭔가를 해냈다라는 이벤트가 있었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AI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AI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성장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국내 플랫폼 관련 기업들도 주가가 같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으로 봤을 때는 단기간에 주가 흔들림이 있긴 했었지만은 오히려 소프트웨어 업체들까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뉴스 소식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라든지 범 AI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마장을 한 번도 제가 안 가봐서 말들이 옆도 안 보고 앞만 달리는지 몰랐네요. 근데 지금 빅테크가 그러하다. 이 AI 산업군에서 소외를 느끼지 않기 위해 선두주자로 자리 잡기 위해 열심히 지금 투자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 차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정말 너무 견고하게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물론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이닉스를 따라올 만한 기업이 없잖아요. 점유율을 50%를 가져갈 거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이닉스의 점유율도 그리고 그 자리도 계속 견고해질 텐데 그럼 하이닉스에 대한 지금의 가격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딥시크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절반 정도 회복했거든요. 그렇죠. 사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쪽에 균열이 발생된 건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래 엔비디아가 예상했었던 그 투자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이라도 발생이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빅테크에 이러한 투자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조금 더 회복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지난 4분기에 보여줬었던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좀 고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4분기 실적만 보여줘도 32조 원 정도의 실적인데 사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으로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의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SK하이닉스가 가진 부담감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겠죠. 분명히 이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또 약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언제든지 주가에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는요 SK하이닉스의 HBM을 위협하는 기업은 저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SK하이닉스는 상방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이 끝나실 줄 알고 죄송합니다. 하나 그럼 걱정되는 건 지금 투자는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클라우드 매출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기대한 것보다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종군들의 주가 하락은 아까 말씀드렸던 딥시크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출하량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부진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요소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제 HBM 쪽에 집중된 투자가
레거시 업체들, 레거시 반도체 쪽에 얼마나 전이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아직까지 세트에 대한 회복이 그렇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뭐 AI 쪽 전용 단말기의 출시 가능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주요 기업들이 AI의 단말기의 출시 고도화를 좀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세트의 수요 회복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레거시 반도체 쪽에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점 통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수준은 현 시점보다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개선된 주가 포인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네요. 지금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주가 측면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이 기대되는 소보장 쪽에 대한 투자 전략도 궁금합니다. 일단 소보장 쪽 뭐 오늘 올라가는 HBM 장비 종목들도 있긴 한데요. 네. 반도체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은 것은 아니라서 그렇죠. 조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포인트에 주목할까요, 소보장은? 아무래도 이제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공정 장비 3사라고 할 수 있는 원익 IPS라든지 유진테크, 테스와 같은 이러한 정말 유수한 반도체 소부장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의 투자 전략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에 집중을 하되 거기에 더해서 미국 내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결국은 에이직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유리기판 이쪽이 또 하반기에 SKC에 이제 상용화된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종목의 바운드리는 확실히 좁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그것만으로도 조금 반도체 종목들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드웨어 봤으니까 소프트웨어 보겠습니다.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도드라졌죠. 근데 또 이제 많은 대기업들에서 그리고 국가들에서 이렇게 딥시크 이용하지 말아라. 우리 정보 유출될 수 있다라는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늘 또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네. 아직 실적도 안 나오면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시선도 같이 지금 곁들여져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이제 약간 그 부분이 네. 야, 실적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주가를 많이 올린다고 약간 걱정을 하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가의 상승을 제가 이제 항상 두 가지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이제 실적이 올라와서 올라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의 상향 요인이 올라가서 주가가 반등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프트웨어주들의 주가 상승은 사실은 밸류 상향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소형 플랫폼 AI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상당히 여유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과연 AI가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 없어 라는 인식과 함께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이거든요. 하지만은 효율화된 AI를 충분히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형성시켜줬기 때문에 그 불안했었던 밸류에이션의 회복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결국은 이제 실적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 기업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 더존비즈온 같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지난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중에 이렇게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부터 발표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여전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존비즈온이 오늘 나홀로 상승하는 이유를 좀 짚어주셨고요. 그럼 또 궁금한 게 네카오는 어떻게 되는 건가? 단순 저가 매력도만으로 올라가는 게 지금은 이제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오늘도 외인 기관 순매수 들어옵니다. 네카오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볼까요? 원래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계속 싸다, 뭐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제한된 의견을 드렸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연초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상당 부분 다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샘 올트먼의 방한과 함께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내에서의 챗 GPT에 대한 탑재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카카오의 주가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두 개의 기업의 단적인 펀더멘탈을 비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네이버가 훨씬 우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밸류 회복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의 주가 매력도가 더 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카카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카오에 대한 시선도 좀 체크해 봤고요. AI 소프트웨어주 지금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도 있긴 하잖아요. 오늘 조정 시에 좀 담을 만한 종목도 있을까요? 네, 뭐 결국은 이제 많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있어요. 뭐 마음 AI라든지 플리토라든지 중소형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실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만한 기업들, AI와 광고의 고도화를 통해서 플랫폼에 대한 확장을 꾀할 수 있는 기업들 쪽에도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약바이오와 좀 비슷한 느낌으로 어느 정도 시총이 좀 크고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기업들이 최근 급등한 뭐 수비라든지 아니면은 더존비존 이런 기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카페24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숲은 그 골드만삭스에서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할 거다라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 네. 정말 뭐 모멘텀이 있는 거 맞아요? 사실 이제 숲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투자라든지 해외 진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해외 쪽의 비중 확대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AI를 확대로 한 광고의 고도화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확장이 가져올 광고의 ASP 상승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벤트 때문에 실적이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봇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로봇주도 최근에 시선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 이제 시작할 때 네. 휴머노이드 로봇회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작년에는 뭐 협동 로봇, 물류 로봇, 아니면 뭐 서비스 로봇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다면 새해에는 느낌이 다릅니다. 네. 뭐 방산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뭐 그리고 이렇게 산업군의 활용처의 이름이 딱 붙으면서 로봇에 대한 시선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상용화가 더 가까워졌다라는 느낌도 들고 있고 지금 뭐 일론 머스크부터 젠슨 왕부터 뭐 샘 올트먼까지 많은 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지대하잖아요. 네. 대기업이 엮인 쪽 종목들도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로봇주는 오늘 좀 조정이 나옵니다. 네. 사야 됩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갑자기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되면서 네. 그리고 특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오기는 했죠. 우리가 이제 2023년도 1월 달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의 이제 지분을 처음으로 확보하기 시작을 하면서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대해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25년도 1월 달 같은 경우 그때 이상의 로봇 산업에 대한 주가 시가총액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재밌는 부분은 그때 대비해서 로봇주들의 시가총액은 거의 3배 가까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배 가까이 커져 있는 시가총액이 동일 그 이상의 시가총액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로봇주들의 시장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AI의 확장은 다양한 산업 쪽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로봇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온기가 좀 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로봇 쪽에 좀 집중된 기업들보다는 AI 기업들의 포커스가 조금 더 맞춰져 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AI의 모멘텀 자체는 약간은 약한 그러니까 뭔가 두각을 나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주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면서 1월달 급등세를 보였었고요. 결국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장사로는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네. 결국은 다른 로봇주들의 주가 판단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장주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다른 로봇주들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레인보우 로봇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가져가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대장주가 흔들린다라는 얘기는 오늘 뭐 튀어 올라오는 로봇주들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로봇주들이 약간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기다리는
타이밍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종목, 어떠한 섹터들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종목의 확산을 위해서는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대표 그리고 핵심 부품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급등했었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 확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지금 많은 로봇사들의 적자의 주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은 테슬라의 이벤트에 따라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쪽에 모멘텀이 확대되게 된다면은 뭐 하반기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우선 두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이 두 개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과 LG가 엮여 있는 기업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체크해 볼 텐데요. 바이오가 최근에 반등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기관 매수 리스트에도 바이오 종목 많이 들어갔고요. 최근에 또 알테오젠의 그 힘도 정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 21일부터 첨생법 개정안이 발효가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그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질 거다라고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쪽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 뭐 무게가 있는 이슈입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당연히 뭐 좋은 뉴스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의 이벤트와 뉴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첨생법 관련해서 올라오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갔었던 채권 금리와 달러화. 하지만은 트럼프 1기 때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안정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바이오주들이 올라오고 있고 미국 시장 내에서도 한 2, 3일 전부터 바이오주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10년물 국채 금리의 안정화 이것이 바이오 기업들의 투심을 1차적으로는 자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주들이 조정을 받았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사실은 냉정하게 봤을 때는 큰 이벤트가 없었다라는 점. 네. 이것도 이제 약간의 아쉬운 요인일 것 같아요.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개별 기업들이 각각의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성과라든지 아니면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 소식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모멘텀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 삼자배정 네네. 공시를 또 냈고요. 거기에 더해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IR을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향후 계획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바이오주들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개별적인 이벤트와 임상 관련된 뉴스 소식 이러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 그 1,500억 원 유상증자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걸 발판 삼아서 지금이라도 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주가가 올라온 거 보면은 이 종목을 어떻게 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이 방송실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25년도 상반기에 비중을 늘려야 될 기업들 이것을 이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사이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급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투자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오주 중에서 비중 확대 1위를 얘기했던 기업은요. 알테오젠이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현 주가 수준에도 알테오젠에 대한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에 대한 투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주가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돋보이는 종목군들이 꽤 많습니다. 뭐 삼천당제약도 약간 부담스럽지만은 안정적인 니가켄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한올 바이오 파마 그리고 뭐 D&D 파마텍과 같은 기업도 오랜 휴식 이후에 오늘 다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의 이러한 수급 확산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투자의 전략처 자체는 조금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AI에 대한 시선도 뜨겁잖아요. 네. 이게 샘 올트먼 효과도 있어요. 의료용 챗GPT 만든다. 그런데 이게 좀 찾아보니까 네. 글로벌 벤처 캐피털들이 헬스케어에 AI만 붙었다 하면은 아묻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투자를 엄청 한대요. 네. 이게 실용성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약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이제 생존율 네. 확대 이런 것들을 위한 전략인 거고 그러한 부분 쪽에서 사전적으로 의료 AI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이제 문제점은 역시 이제 실적 모멘텀이 약하다라는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엔 로봇주들하고 좀 비슷한 투자 의견일 것 같아요. 결국 아직까지 이제 실적이 좋은 흐름을 보이진 못하고 있지만은 글로벌 금리에 대한 하락세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성장주의 순환매 속에서 의료 AI도 사실 오랫동안 쉬었다라는 측면에서의 매수 여력이 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밸류 회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AI도 역시 바닥권에서의 기대감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금리에 대한 영향 그리고 수급 영향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